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문화적 심리적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남북한 통일이에요.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이 받는 어떤 충격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뭐냐면 문화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근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는데 거기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약 30년이 지난 오늘에야 겨우 이제 독일은 통일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충격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겪었던 그 충격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라든가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수용하는 데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그 상수적인 수법이 바로 뭐냐면 모든 정보를 통제합니다. 완전히 통제해버리고 뭐라는 거죠? 자기들의 주장만 내셔주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듣게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세뇌가 되겠죠. 세뇌는 바로 뭐냐면 브레인 워싱해서 뇌를 닦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한테 해주는 동물 학습적인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수신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뭐다? 선전선동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선전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전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유래됐냐면 1622년도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이 그레고리 15세였답니다. 그분이 이제 유럽 전 지역을 쭉 순찰했겠죠. 교회 상태를 점검을 나갔어요. 쫙 돌아보고 나서 6월 달에 신앙 전도대회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신교도, 그때는 이제 신교가 막 일어날 때죠. 신교가 막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다? 천주교의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한 그것이 바로 선전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선전이라는 용어는 교회 성직자들이 아주 주로 사용하는 전용어가 되어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전이라는 말은 뭐죠? 프로파간다. 맞죠? 프로파간다죠. 프로파간다는 전문가의 명분을 더 강화하거나 반대편의 명분에 해를 주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전파되는 교리, 아이디어, 논쟁,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선전, 프로파간다라고 웹스터 사전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죠?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이겠죠. 그 다음에 경멸적인 어떤 뜻을 지니게 되는 것이 바로 선전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솔직하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선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선전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어떤 특정한 목표를 지니고 수용자에게 정보를 듣는 수용자에게 사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상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뭐다? 선전이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선전에 연상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 선전하면 거짓말. 완전 거짓말. 그 다음에 왜곡. 아마 뭔가를 약간 조작했을 거야. 이렇게 바꿨을 거야. 왜곡이죠, 왜곡. 그 다음에 기만. 속이기 위한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단어들이 막 연상돼요. 그 다음에 조작이다. 사실을 좀 조작했다라는 조작.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브레인워싱, 세뇌 같은 내용들이 연상되죠. 그리고 심리전, psychological warfare, 심리전이라는 단어들이 연상이 막 돼요. 이것은 바로 뭐다? 듣고 보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전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목적을 강조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선전은 통제와 연관되어 선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권력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계획적인 시도다. 계획적인 시도예요. 계획적인 시도. 여러분들 전부 다 느끼실 겁니다. 이 계획적인 시도라는 말은 이게 바로 뭐다? 계획이 분명히 계획된 시도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선전이다. 선전. 객관적인 사실을 전파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자, 대한민국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중국에 가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중국에 가서 그 TV를 딱 틀어보거나 할 때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뭐만 나오죠? 경극 내지는 스포츠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어떤 실제 사실이라든가 어떤 정보 일어나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파를 해줘야 안 해요. 안 해줘요. 전파를 만일 해준다고 해도 어때? 꼭 계획되고 통계돼서 따로 만들어낸 그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주는 어떤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선전이죠, 선전. 그래서 선전의 특성을 알아보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선전 전달자의 의도대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로 시행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 뭐가 많이 나옵니까? 선거하면 선전이라고 볼 수 있죠. 선거할 때 그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선전이라고 볼 수 있죠. 전부 다 계획된 거잖아요. 계획된 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은 그 대상자 또는 집단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죠. 어때요? 선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모든 집단의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유도해내서 끌어내요. 이게 바로 뭐다? 선전의 특성이에요. 특성이자 특징이죠. 여러분들 하나하나 대입시켜보면 원리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두 번째 특성은 특히 공산주의, 특히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선전이 의사전달 수준으로 활용돼요. 선전이 의사전달 수준입니다. 그 수단이에요. 거기서 사용할 때 뭐가 나오죠? 대부분 언어, 몸짓, 상징, 기호 등을 사용해서 의도를 전달하죠. 오늘날과 같은 그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더욱 선전 매체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대량 전달 매체가 발달하면 할수록 대량 전달이 선전에 활용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 바로 이제 선전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선전이 개인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해요. 집단은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어떤 사회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전은 개인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집단을 상대로 해요. 집단. 뭐냐면 어떤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절하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선전입니다. 개인한테 하지 않고 집단을 대상으로 해요. 주로 집단을 통제하고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개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렇지 않은데 왜 그러지?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도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행동을 바뀌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뭐죠? 심리학 용어 중에서 뭐가 있죠? 동조라고 있잖아요. 동조화 시키는 거예요. 물론 선동과 연결시키면 더 쉽게 설명이 되겠는데 오늘은 그 선전만 가지고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전은 네 번째 특성을 한번 보면 선전은 계획적으로 조작되어 전달된다. 조작된다. 조작은 뭐죠? 꾸민 거잖아요.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전의 특성은 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이제 포함되는 건데 계획적으로 조작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그 내용이 선전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걸 관계하잖아요. 그 표현 방법이 일단 표현이 됐으면 합리성 여부를 따지잖아요. 무조건 조작하고 설계하는 교묘한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전이다.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선전자의 그 주관에 따라서 계속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몇 번 들은 사람, 세례된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바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심리학 우리 개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방어기제 중에 합리화라는 기제가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맞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전자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 거짓이었구나. 판별돼도 아니에요. 판별돼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공산주의자들, 특히 이제 공산국가에서 뭐 하는 모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집단, 소속원들, 전부 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전은 또 뭐다? 선전은 뭐냐면 사회 통제의 심리 과정이에요. 사회를 통제하는데. 금방 이해되시죠? 선전의 집단적 성격은 선전자와 피선전자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지도자와 피지도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어떻다? 상호 상생한다라는 뭘 주는 거예요. 인상을 계속 남기기 위해서 그 선전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조작하죠. 조작하는 전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선거운동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실제 당선이 되고 나면 그 유권자들 생각하는 후보자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거 얼마나 공손합니까? 참 이러다가 정말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전혀 아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선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전자는 뭐예요? 선전자는 조직의 대표자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사회를 통제하는 기술자이다. 사회를 조직화하고 조작화하는 디자이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선전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선전자는. 다른 건 안 봐요. 다른 건 안 보고 다른 거 안 줍니다. 정보를 북한 당국에서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주겠습니까? 주문 것은 이제 어떻게 붕괴되겠죠. 안 줍니다. 그리고 자기 의도대로의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주민들이 계속 서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봤어요. 잡아서 물어봐요. 너 도대체 왜 서독으로 가느냐 물어보니까 나 영화 보러 간다.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동독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동독 당국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그 서독 국민들한테 동독 국민들한테 의도하는 어떤 계획적인 그런 조작되어 있겠죠. 근데 뭐를 봅니까? 동독 국민들이 뭐를 봐요? 그 조작된 어떤 내용을 안 봐요. 안 보고 거기에서 뭐를 봅니까? 영화에 나오는 서구세계의 영화에서 나오는 자유를 보여요. 자유를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언론 통제에 대해서 안 해야 되겠어요. 선전자들은 언론을 통제합니다. 만약 선전자가 정권을 잡았으면 언론 통제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선전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전은 어떤 식으로 이룩하냐. 한 3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백색 선전, 회색 선전, 흑색 선전이 있어요. 백색 선전은 뭐죠? 출처가 명확해요. 누가 하는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확할 때 하는 선전이 바로 백색 선전이에요. 이 백색 선전은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다음에 이제 회색 선전 나옵니다. 회색 선전. 출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요. 긴가민가 하죠. 이것인가 아닌가? 정보의 정확성이 확실하잖아요. 이것을 이용한 선전이 바로 뭐죠? 가짜뉴스잖아요. 가짜뉴스 수없이 많이 생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짜뉴스의 생산자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회색 선전이죠. 회색 선전. 회색 선전은 어떤 굉장히 계획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흑색 선전이 있어요. 흑색 선전. 흑색 선전은 출처를 발표하면 밝혀요. 안 밝히죠. 이 선전자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계속해서 허위, 조작, 속임수를 이용해요. 계속 거짓 선전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실제 나중에 사실 발표해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요. 자기가 책임을 안 지죠. 그 민주사회에서는 어때요? 자기도 잘못했으면 이건 제가 왜곡한 거고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전자들은 해요, 안 해요? 절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그 리더십에 이렇게 해가 미쳐지니까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선전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선전의 그 정의도 한번 알아봤고 어떤 것이 선전이다. 그 다음에 선전의 특성도 알아봤고 어떤 것이 그 다음에 선전의 유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세부적으로 선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